안녕하세요. 전환시대의 농촌을 길 책 이야기하는 박상일입니다. 오늘은 제1편 둔봉마을의 새 한려곤이다. 세 번째, 본궤도를 벗어난 자치분권 이야기를 방송합니다. 본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방송한 주민자치와 딴 길을 가는 지자체들 이야기를 간추려 볼게요. 선진국들은 모두 이 주민자치를 합니다. 사람 간 관계 구조를 돈독히 하는 것이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지자체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자치를 띠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농촌 지역들은 행정 중심주의적 관제자치와 제왕적 자치단체장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이 국가 보조 사업을 통해서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습니다. 주민권을 말했지만은 주민결정권은 없고 주민자치권도 없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궤도를 이탈한 자치분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달릴 수 없듯이 자치분권도 궤도를 벗어나면은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자치분권이 왜 추진력을 잃고 개걸음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치분권은 중앙이 쥐고 있는 돈과 권한을 지역으로 되돌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는 부모가 결혼한 자식을 분가시키는 재지금에 비유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자립심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쪽에서 재지금을 줘야 옳죠. 그런데 부모가 죽을 때까지 주도권을 내놓지 않으면은 자식의 자립심이 떨어지고 결국 자식 간 큰 불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이 중앙정부가 돈과 권한을 지역의 수용구조에 맡게 주면은 지역들이 스스로 혁신하려고 나설 겁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내놓지 않으면서 돈과 권한을 찔끔찔끔 주면은 지역들은 눈먼 돈을 여기고 지역 간 자원 정탈전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후자의 경우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치분권 과업이 떠오른 지 20년이 넘도록 제 레일 위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지역에 주는 돈과 자원이 자꾸만 지역 토 세력들 쪽으로 새나가니까 토 세력들이 입에 빵 넣어주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왜 자치분권이 본궤도에 올라서지 못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자치분권 물꼬가 고장나 목마른 주민의 생활언저리를 적시지 않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고장난 자치분권의 물꼬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자치분권에 가장 크게 공헌한 정부로 꼽는데 이견이 없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도적 기틀을 세웠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세워서 추진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여기에다가 5조에서 10조에 달하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균형발전 정책의 힘을 더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그러면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고,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만드는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자치분권 성적표는 그리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치분권 물꼬투기 설계를 잘못해서 변죽만 밀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가장 실패한 패착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이라는 두 바퀴를 달았습니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를 만들고 153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행정중심 도시 만들기 등 이 국가 균형 발전 일에 그쪽으로 힘을 쓰느라 지역혁신 쪽을 등한히 해버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자치분권의 수용구조를 만들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들이 지역혁신과 거리가 먼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전쟁터로 나가버렸습니다. 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서 지역들이 혁신의 길을 버리고 중앙이 뿌린 빵부스러기 잡으러 나간 거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본래 이 작은 정부 만들기와 지방분권이라는 두 바퀴를 달았습니다. 이 중앙 쪽으로 쏠린 사물을 지방 쪽으로 보내면은 중앙의 짐이 저절로 덜어져서 중앙정부가 작은 정부로 만들어졌고, 그러면은 중앙정부를 혁신할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중앙사무위원과 더불어서 이 돈의 물꼬를 트면 어렵지 않게 자치분권 힘이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제 역할을 버린 채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중앙정부에다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두 숙제를 주니까 중앙정부 관료들이 어떻습니까? 만지작거리다가 대통령 힘이 떨어지니까는 지방분권 과업을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역 혁신이 허탕을 쳤고, 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이 허탕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자치분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묵사발됐던 이 자치분권을 되살리고, 노무현 정부 자치분권 시행착오를 극복하면은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게다가 문재인이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만들겠다라고 대선 공약으로 내거니까 그 기대는 한층 끌어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거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구호도 참 상큼하게 다가왔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자치분권을 계승한다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분권 추진 설계를 노무현의 자치분권 패착과 똑같이 취했습니다. 노무현식 자치분권 기구 편제는 상호 모순이 충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테면은 악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같이 밟는 방식인 겁니다. 악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같이 밟으면 차가 운전할까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에선 연방제 연자도 보이지 않았고,
허탕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방분권의 물꼬를 어떻게 세야 할까요? 숙제입니다. 자, 먼저 하층 자치분권혁신위원회와 균형발전 정부혁신위원회를 만듭니다. 자치분권혁신위원회는 자치분권과 지역혁신을 관장합니다. 지역들로부터 중앙으로부터 되돌려받은 권한과 돈을 지역혁신 기회로 삼도록 하는 겁니다. 즉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자치분권 만들기입니다. 균형발전 정부혁신위원회는 균형발전과 정부혁신을 관장합니다. 지역의 메가시티라든가 신산업성장이라든지 이런 균형발전 동력원을 만들고 중앙자원과 수도권 자원의 분산을 꾀합니다. 아울러 두 위원회를 지금껏 자문기구로 되어 있던 그런 한계를 넘어서도록 집행력을 겸비한 행정위원회로 바꿉니다. 그래야 실천력이 생겨서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재명 정부가 앞선 오류의 맥을 끊을 수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가 자치분권 물꼬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역시도 자치분권 물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광역시도 자치 위상은 전근대적입니다. 연방제를 택하는 외국의 주와 거리가 멀고요. 기초자치 언덕이 되는 통합형 자치와도 거리가 멉니다. 우리나라 이 광역시도는 1896년 관찰사 관할 행정구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의 행정구역을 말한 겁니다. 오늘날 광역시도는 중앙정부 위임 사무가 크게 차지합니다. 중앙이 기초지자체를 통해서 공공자원을 뿌리는 것을 중간 관리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는 이 자조적 지역 만들기를 지향하는 선진형 자치분권 성격과 거리가 멀고 옥상옥구조입니다. 특히 광역도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설상가상 광역도들은 법상 수평적인 위치에 있는 기초지자체들을 하급기관으로 여겨서 상전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중앙집권 시대의 버릇을 재현하는 겁니다. 광역도는 주민생활단위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역혁신 과업에서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 등등에 포함되는 사회적 경제, 마을 만들기,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온갖 지역혁신 사업에 관여하고 상전 노릇을 하면서 혁신의 바람을 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광역도들은 자치분권의 동맥경화병을 일으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자치분권은 이 중앙 물꼬가 잘못 설계되어 있고 광역시도 물꼬는 동맥경화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자치분권은 주민 행복의 수단입니다. 때문에 이 자치분권 물꼬는 목마른 주민 생활 언저리로 잘 흘러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누구를 위한 재정분권인가 라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지자체 재정과 주민의 삶의 질은 어떤 관계인지 따져볼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 이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